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월 2일 화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1년 만에 미국을 찾아 멕시코와의 평가전을 치릅니다. 경기는 오는 9일 화요일 오후 8시 테네시주 내슈빌 지오디스 파크에서 열립니다. 경기를 앞두고 동남부 한인사회가 대규모 단체 응원전을 기획하며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준비는 내슈빌 한인회와 테네시 한인회 연합회가 주도하고 애틀란타 한인회, 조지아 대한체육회,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등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한국타이어가 공식 메인 스폰서로 5,000달러를 후원하면서 응원 준비에 큰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타이어 장두영 북미 법인장은 테네시 한인연합회 백현미 회장에게 특별 기금을 전달했으며 이 기금은 응원 티셔츠와 기념품 제작에 사용됩니다. 당초 500장 제작 예정이던 응원복은 손흥민 선수의 출전 확정 소식 이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1,500장으로 확대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이번 후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동참함과 동시에 한인 동포들이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게 돼 더욱 뜻깊은 응원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응원석 티켓은 이미 1,400여 장이 넘게 판매됐으며 단체 티켓 구매자에게는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번 후원과 단체 응원 준비를 통해 동남부 한인사회는 경기 현장을 붉은 함성으로 물들이며 미주 한인사회의 K스포츠의 열기를 확산시킬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음악회가 31일 토요일 둘루스 소재 게스트하우스 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뉴애틀란타 필하모닉이 주최한 이번 음악회는 200여 명의 오케스트라, 합창단, 성악가들이 참여해 풍성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공연 하이라이트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과 애국가의 모티브가 된 아닉테 작곡 코리안 판타지였습니다. 유진리 지휘자가 이끄는 무대에는 바리톤 임성규를 포함한 4명의 오페라 성악가와 150여 명의 연합 합창단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한 케네소 주립대학교 교수이자 애틀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동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헬렌 김이 사라사테의 카르멘 판타지를 협연했고 한인 작곡가 케네스 박의 신작, 서곡이 세계에 초연됐습니다. 이 외에도 말로테 주기도, 아리랑 등 민족적 정체성과 희망을 담은 곡들이 연주됐습니다. 특히 올해 무대에는 만 5세부터 매년 출연해온 김아론 군이 가드 블레스 USA를 선보였고 6.25 참전 용사, 미군 및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초청돼 공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관객들은 음악을 통해 민족의 역사와 평화의 메시지를 느끼며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 전원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올린 글에서 모든 투표에서 유권자 신분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예외는 없다. 이를 끝내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또 심각하게 아픈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군인을 제외하고 우편 투표는 금지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해 연임에 실패한 이후 줄곧 투표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미 선거 제도를 흔들어온 시도 중 하나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유권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엔 투표 당일에도 유권자 확인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시사매체 뉴스위크는 만약 유권자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된다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 특히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없이도 투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위크는 대통령이 각 주에 유권자 신분증을 요구할 헌법적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우편 투표 폐지를 이끌겠다며 2026년 중간 선거에 정직성을 가져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10대 소년이 초인종 누르고 달아나기 장난을 치다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께 텍사스주 휴스턴시의 주택가에서 11세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이 장난을 치다가 피격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사망했다고 CNN과 NBC 등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총을 쏜 집주인을 체포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인 틱톡 조회수 올리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주로 올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틱톡에선 짓궂은 장난 카테고리가 인기인데 단독주택이 많은 미국에서 이처럼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동영상을 올려 조회수를 늘리는 게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버지니아주에서 18세 청년이 틱톡 영상을 찍으려고 이 장난을 치다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캘리포니아주에선 45세 남성이 이 같은 장난을 치던 10대 3명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입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몇 주 안에 새로운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집값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의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집을 산 1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주택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할 때 고금리 탓에 기존 모기지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팬데믹 이후 물가 급등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입니다. 이 모기지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10년물 국채에 영향을 받습니다. 베서트 장관은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거래와 주택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베서트 장관은 주택 건설을 촉진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간소화 표준화 촉진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뛰던 내야수 김하성이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MLB.com은 1일 템파베이가 김하성을 웨이버 공시했고 애틀란타가 김하성을 영입했다고 전했습니다. 2024 시즌까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뛴 김하성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 선수 자격으로 템파베이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2년 2,900만 달러에 계약한 김하성은 지난 시즌 도중 어깨 부상 여파로 7월 초부터 메이저리그 경기에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김하성이 템파베이에서 거둔 성적은 24경기에서 홈런 2개, 5타점입니다. 김하성을 영입한 애틀란타는 이번 시즌 62승 75패를 기록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5개 팀 중 4위에 머물고 있어 가을 야구 가능성은 크지 않은 팀입니다. 애틀란타는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하성은 시카고 컵스와 원정 경기가 열리는 3일 팀에 합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하성은 이번 시즌 연봉 1,300만 달러, 2026 시즌 1,600만 달러 조건에 템파베이와 계약했으며 이번 이적으로 올해 남은 급여 200만 달러는 애틀란타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김하성은 선수 옵션에 따라 2026 시즌 애틀란타에 남을지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샌디에이고에서 MLB 데뷔전을 치른 김하성은 템파베이를 거쳐 세 번째 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9월 2일 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